상문고분께서는 이제 이 다음에 통합과학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문 영어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국어를 할 겁니다. 여기 통합과학 선생님은 최성현 선생님이시고요. 지금은 저기 반포시대에 이제 출강하고 계세요. 전에는 170대 이제 출강하고 계시고, 뭐 이강학원도 가셨고 여기저기 출강하시는데 저희 학원만큼은 꼭 출강을 해주셔서 통합과학을 상공부를 해주십니다. 아주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랑 좀 친하기도 하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정말 수업 잘하십니다. 관리도 잘 되시고요. 항상 테스트할 때마다 뭐 피드백 항상 주시고 정말 수업도 좋으신 분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통합과 담당하고 있는 최성현입니다. 날씨가 엄청 추운데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십시오. 흔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하게 해주셔서. 그 자료집은 이렇게 양쪽을 좀 펼쳐놓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치동 과포에서 이제 통합과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일단 4페이지하고 5페이지를 보시면 올해부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관심도 그리고 또한 걱정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아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올해부터 이제 적용되는 22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까지 적용이 됐던 15개정 교육과정과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아시듯이 고교 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 건데 15개정 교육과정과의 이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점을 취득해야 되는데 이 졸업 이수 학점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이제 192학점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취지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하는데 이때 이수 기준은 출석률 3분의 2 이상 그리고 50분짜리 수업을 16회 수강을 해야 이수가 됩니다. 이걸 이제 과거의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1단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현재 이제 고교학점제로서는 이제 1점, 이수 학점 1점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학점 1점의 의미는 50분 수업 16회 기준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1시간 수업 듣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4점짜리 과목이다, 그러면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고 학점제가 바뀌면서 이 교과 고등학교 편제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 전문 교과는 인문계 학생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 보통 교과가 이제 내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이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은 계열 또는 문이과 분리 이런 것이 없고 공통으로 수강하는 과목이고 이 선택 과목이 2, 3학년 때 이제 수강을 하게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와 창시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192학점이 되는데 이때 저는 이제 바탕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새로운 교육과정이 이제 들어오면서 필수 이수 학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사를 제외한 국영수 사학과는 이 필수 이수 학점이 2점씩 감소가 됐어요.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과거에는 요 과학 과목의 필수 이수 학점이 12학점이었거든요. 그럼 1학년 때 통합과 8학점, 과학탐구 실험 2학점 하면 2점이 남죠. 그러면 이거를 반드시 채워야지만 고등학교 졸업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 문과 계열을 희망하는 아이들도 2, 3학년 때 과학 과목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의 이제 과학의 경우에는 이 필수 이수 학점 10점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2학년 때는 학생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이전 교육과정이죠.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원과목 3개 또는 4개 이렇게 학생들이 문화생을 선택하던 화생지를 선택하던 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능에서 과탐 영역은 문화생지 1, 2를 선택을 해서 보게 되겠죠. 봤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선택 과목을 고를 때 내가 수능에서 볼 과목 이런 걸 위주로 선택을 했는데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수능 과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과탐은 통합과학만 수능에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리가 선택 과목, 즉 예전에 불렀던 1, 2 과목은 일단 구분이 없어졌고요. 일단 문화생지 4개의 과목으로 재개편이 됐는데 일단 2학년 때서부터는 과탐에 대한 학교에서 뭐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학년 공통 과목을 마치고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과학 교과 군만 좀 보도록 할게요.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일반 선택 또는 이제 진로 선택 이렇게 되는데 아마 학교에서는 일반 선택을 먼저 이수한 이후에 진로 선택으로 가게끔 이제 많이 권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이 들어보셨듯이 1, 2 구분이 없어졌어요. 이 원과목에 해당되는 이제 일반 선택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문화생지로 나눠졌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이제 문화생지 내 영역에서 좀 이제 세분화된 주제별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동시에 수능 출제 과목이 또 바뀌는 바람에 실제 고교학점제가 지난 15개정 교육과정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운영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 22개정 교육과정은 15개정 교육과정의 어떤 예행 연습을 거치고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융합 선택 과목은 따로 내신 한정을 하지 않고요. 그냥 이 성차 등급은 표시하지 않고 성취도만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상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변화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결과를 이제 병기하게끔 되어 있죠. 이 성취도라고 하는 게 이제 절대평가고요. 그리고 이 성차 등급이라고 하는 게 바로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9등급이었던 게 이제 5등급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1등급의 퍼센트는 10%입니다. 2등급은 24%까지. 그래서 이런 성차 등급의 분포 비율도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성적표에 이 성취도와 성차 등급이 같이 병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취도는 A고 성차 등급은 1등급 또는 아니면 2등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교육부에서는 학교 현장을 통해서 15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고등학교 때 이수를 하고자 교육과정을 만들었는데 실제 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2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고교학점제가 등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필수 이수학점을 2학점 줄였죠. 그래서 2학년 때서부터는 완전히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과연 이걸 구현해야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 이미 15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육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과정 취지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필요한 과목을 고등학교 때 미리 좀 공부를 해라 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실제로 발표한 자료가 뭐냐면 계열에 따라서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은지를 예시를 들어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의학이나 생명과학 계열을 희망하는 아이들은 공통과정을 마치고 1순위를 하는 게 생명과학이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윤리와 생명 또는 철학과 관련된
교양 과목을 들으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권장 내용을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그럼 실제 이 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각 대학에서 아마 권장 과목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필수는 아니지만 계열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과를 오려면 고등학교 때 이런 과목들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의 진로가 정확하게 결정이 됐다면 그거에 진로에 맞는 과목을 열심히 준비하는 게 좋고, 그리고 나중 좀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나중에 대학 입시에서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판단할 때 공통 과목을 마치고 2, 3학년 때 내 진로를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르고 열심히 했는가를 아마 중점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학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은 잘 결과를 잘 마다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말씀은 마무리를 좀 짓고요. 6쪽과 이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이제 수업 진행이 이루어지고 평가가 되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작년까지 4단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4단위로 확정이 됐어요. 이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단위 기수 편제표가 이미 공개가 돼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4단위라고 하는 건 이제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을 듣는데,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문화생기 4영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험마다 이 4영역이 고르게 출제가 되는데, 지필평가와 함께 이제 수행평가가 합산돼서 전체 내신 결과가 나오고요. 이때 실제 지필평가는 문항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딱 문제수를 보시면 객관식 16문제, 서너 수련 4문제. 그러니까 딱 정확히 4분의 1씩 문화생기 4영역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7쪽에 보시면 이제 통합각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통합각이 1, 2로 이제 나눠졌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쉽냐면 이 교과서 내 개념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통합각 1에서 요 과학의 기초 부분, 그리고 통합각 2에서 제일 끝에 있는 과학과 미래사회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화학 영역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개념이 일부 좀 추가가 됐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통합각 1은 1학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통합각 2는 2학기,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각각 1학기 모두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을 문화생기 내 영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실제 연간 평가계획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필평가와 이제 수행평가 합산해서 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는 매 학기마다 2영역씩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 물리, 생물이면 2학기 때는 화학, 치약 이런 식으로 나눠서 평가가 됩니다. 대부분 보고서 작성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실제 학교에서 치르는 수행평가는 학생들이 엄청 부담을 갖거나 학교에서 엄청 까다롭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크게 대형 사고가 치지 않으면 수행평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평가가 되고, 실제 작년 1학기 그 학업 성취 결과물 평균이 이제 71.6점이 나왔고, 비율이 이제 80점 이상이 좀 많이 분포되는 이런 분포를 보여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교과 과정 그리고 교과서 내용 바뀌어서 실제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출제 유형이라든지 난이도들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있을지는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제 출제된 유형들 좀 분석을 해드릴 텐데 8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문화생기 내용이 고르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 객관식 서술형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특히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 실제 문제들을 좀 예를 들어드리기 전에, 자, 통합학 1 과정이 1학기 때 진행이 되는데 다행인 건 문화생기 내 영역에서 어렵게 출제가 되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좀 표시를 해놓은 건데 어느 부분에서 어렵게 나오냐면, 과거에 이제 문화생기 1, 2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통합각과 물화생기 원과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렵게 출제가 돼요. 그런데 이 매 시험마다 이 내 영역에서 다 어렵게 나오느냐? 그건 또 그렇진 않아요.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이제 상국어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면 물리하고 화학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영역은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중상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데 1학기 때 이제 배우게 될 통합각 1에서 지금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되는 단원들을 제가 이제 물학기 내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 시험마다 어느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험은 뭐 물리지구과학 영역, 어떤 부분은 뭐 화학생명과학 영역 이렇게 좀 다르게 영역별로 어려운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기출됐던 문제들을 보시면 8쪽, 9쪽, 그 다음에 10쪽, 11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1학기 중간고사에 항상 이 물리영역, 그러니까 역학 파트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 3국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은 제가 이제 대치동, 그 다음에 저 강남구, 서초구 통틀어서 거의 한 넘버 3 안에 정도 들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과거 기출 문제와 좀 유사하게 계속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 영역에 대한 문제는 과거 기출 문제들을 꼭 풀어보는 게 좋아요.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물론 똑같이 출제가 되진 않지만 이 문제 풀이 방법을 얻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원수령 문제는 물리는 거의 대부분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 영역은 많이 계산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학 영역입니다. 이게 중화반응과 관련된 문제인데 통합각 수를 좀 벗어난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되고요. 생명과학이나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 영역은 물리 화학 영역에 비해서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개념만 잘 숙지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정보로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여러 난이도를 좀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계속적으로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12쪽과 13쪽을 보시면 실제 내신 대입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주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일단 5주차까지는 시험 범위에 대한 개념 정리와 함께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이 문제 풀이는 과제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건데 잠시 후에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2주차부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이 테스트에 대한 개별 성적표는 학부모님 이렇게 개별적으로 전송해 드릴 거고 이때 학생 개별적으로 이제 오답 노트도 같이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약 3주차부터는 이제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이제 강의를 촬영을 하는데 이때 강의 동영상은 결선생이나 또는 현장 보강이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동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과제장인데요. 제가 이제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3일차로 나누는 이유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과학 공부는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이과계를 희망하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더더욱 그런데요. 실제 고등학교 내신을 준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국영수의 우선순위가 밀리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험 임박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최악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가탐 영역의 공부들은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일차로 나눠서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 각 1일차 풀이를 하는데 짧으면 10분, 길어도 15분 이내에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결과를 학부모님께 개별적으로 핸드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분석 내용을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개념 정리와 이제 과제장을 이용한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되는데 동시에 3주차부터는 시험 테스트 문제가 따로 배부가 됩니다. 요거 이제 단원별로 조금씩 이제 매주 과제장과 함께 이제 배부가 될 건데
그때 학교 프린트, 필기 내용 분석해서 관련 내용들을 계속 관련 문제들이 수록해서 배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시험 대비 문제도 조금씩 나눠주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않고 조금씩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이에요. 이 과제장 그리고 시험 대비 문제, 시험 전날, 직전 보관 파이널 문제까지 하면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마다 시험 보기 전에 풀어내는 문제가 최소 2,000문제 가까이 나올 보시면 됩니다. 객관식,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그 다음에 여러별 난이도별 유형별 문제들까지 해서 그런데 이 정도 풀어봐야 다 맞거나 아니면 하나 틀리거나 자, 그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고등학교 과학 내신이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 전날은 이제 교과서와 함께 프린트 이런 걸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런 문제들만 따로 선별해서 프린트 이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7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수업 시간은 토요일 오후 2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학원에 문의를 해주세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